도배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페이퍼링 툴스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페이퍼링 툴스 팟캐스트 진행자 신재의입니다.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손님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우리 도배사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정말 대선배님이신 특전사 회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배 특전사 전정식입니다. 혹시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 이제 5월 1일 날짜가 되면 32주년 됩니다. 32년이요? 예. 활동 지역은? 지금 인천, 원래 사는 지역은 인천인데, 네네. 이 수도권 쪽을 다 뭐 크게 지역을 따로 나누지 않고, 고객이 원하면 지방에도 다 가고, 가리지 않습니다. 주로는 뭐 경기도 지역인데, 예. 이제 뭐 지역 상관없이 고객분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는 어느 곳이든 다니시고 32년이면 진짜 까마득한 대선배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정말 궁금한 것도 많고 오늘 정말 좋은 이곳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연찮은 기회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무한 영광이고, 이 도배, 뭐 32년 도배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색다른 경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32년 이 긴 기간 동안 도배하시면서, 진짜 힘든 일이 엄청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 힘든 일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든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 경험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힘든, 뭐, 도배사들이라면 뭐 다 알겠지만, 겨울철에 이제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찬물에 손 닦는 게 힘들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극복해야 되는 게 이제 도배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는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진짜 점심 먹고 쓰러져서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몸이 아픈 상태인데도 현장에 있어야 될 상황. 그래서 지금도 도배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몸이 제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우리 몸이 아프면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뭐 연금이 나온다든지 뭐 보너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오늘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거지로 일을 몸에 혹사를 해서 일을 해서 며칠 또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지금 당장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몸 관리가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일하면서 젊으니까 그냥 뭐 늦게까지 야근하고 뭐 이런 거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고 그냥 다 했어요. 했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 몇 개월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 닦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코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일 때마다 고개를 숙이니까 코피가 계속 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선배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방금 말하셨던 것처럼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이거 롱런 하려면 몸 관리 잘해야 된다. 근데 그때 딱 느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이거 내가 욕심내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따라주니까 몸이. 그게 아닌 거를 겪어봐야지. 겪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지금 보면 저희도 보면 뭐 날 세워서 하는 경우도 숱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날 세우고 해도 그 다음 날 또 일하고 해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늦은 시간까지만 해도 그 다음 날 회복되는 시간이 늦고, 예전에는 요즘은 뭐 현장이나 뭐 빌라들도 엘리베이터가 다 거의 기본적으로 있지만 저희가 할 때는 거의 엘리베이터 있는 데가 없는 데가 더 많았거든요. 막 다 들고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막 짐 나르고 또 특히 이제 저는 도배하면서도 장판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장판도 만약에 그런 상황 되면 밑에서 다 재단해서 이렇게 소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왜 못했는지 그걸 통째로 왜 메고 4층, 5층까지 메고 다녔던 게 장판 롤 말려 있는 거군요. 예. 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와 이게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아니라라는 생각이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또 그런 면에서는 또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게 저도 지금 뭐 말로는 31년 했다고 하고 했지만 요즘 젊은 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 친구들한테 배울 건 또 제가 배우고 노하우를 전수해 줄 건 전수해 주고 그래서 무조건 경력만 오래되고 선별하게서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와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즘 또 트렌드가 예전에 했던 방식과 네네. 지금의 방식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가 아니고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하네?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배워서 습득해서 저도 따라서 할 때는 하고 그래서 배움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배운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지금 32년 됐어도 지금 도배 자체는 어렵거든요. 네. 항상 가면서 어렵고 마주하는 상황마다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경력이 많아도 도배 지금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선배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선배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게 그 31년, 32년 그 정도 기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알려주시면서도 지금 이제 새롭게 도입된 뭐 그런 다른 방식, 다른 형태의 그런 도배들을 젊은 세대한테도 또 이게 배우면서 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서로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시너지들이 계속 생겨야지 앞으로 이 도배 시장에서도 저희들이 도배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기술들이 더 공유가 될 거고 이런 선배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젊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서 그 힘든 부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뭐 겨울철에 찬물에 이제 찬물로 이제 저희가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뭐 무거운 짐들 날려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거 말고도 기억에 남는 사건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찬물을 데피려면 지금 혹시 우리가 얘기하는 돼지꼬리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돼지꼬리를 꽂아놓고 점심 먹으러 갔다 와서 그 돼지꼬리에 이제 물이 다 증발해 버려서 이제 수증기로 집 안에가 꽉 차 있던 경험이 있어서 네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겨울철에 알코올을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그걸로 인해서 한 세대를 홀랑 다 태워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세대를 그냥 다 태운 거예요? 이제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문짝부터 시작해서 몰딩까지 전체 그 세대가 다 통째로 까맣게 다 타서 좀 난리 났던 경험? 그런 것들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세대로 안 번지고 이제 그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집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요즘도 가끔 현장에서 알코올이나 돼지꼬리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래도 항상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갈 때나 그런 때는 이제 불을 완전히 끄고 돼지꼬리도 코드를 이제 완전히 뽑고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경험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 불난 세대는 뭐 보상이나 이런 거는 다 해주시고 다 이제 천정 몰딩부터 해서 문짝 문학구까지 다시 다 재시공을 해서 다시 했던 기억도 있고요. 진짜 큰 사건이네. 그렇게 세대가 그렇게 화재 사고가 나는 거는 그런 사고들도 있고 뭐 도배하면서 아까 힘드신 얘기도 하셨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도 혹시 지금까지 32년 이 기간 동안 도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혹시 뭐 버팀목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서 이제 한 30년 넘게 근무한 걸로 되는데, 네. 이게 버틸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가족이겠죠. 집에 이제 와이프 있고, 네. 저희는 아이들 셋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도 아까 이제 아픈 상황에서도 일할 때가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일을 해야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어쨌거나 저희가 도배를 하게 갔을 때는 그 집에 좀 이렇게 벽지나 이런 게 많이 훼손되고 안 네네.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도배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배를 해놓고 나서 그 깔끔해진 집을 봤을 때 이게 좀 뿌듯하게 느껴지는 기분, 그런 기분이 저는 좀 이렇게 크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마치고 집안 전체를 둘러봤을 때 좀 깔끔하게 되고, 네네. 또 소비자분이 만족해하고 흡족해할 때 그 제가 느끼는 그 희열감, 와, 그런 것도 좀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마감이 된 후에 그런 만족감과 네.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이제 버팀목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이제 혹시 그럼 이제 저는 선배님을 따라가려면 선배님만큼 경력이 쌓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저한테도 당연히 힘든 일이 생길 거고 그런 어려운 사건들도 생길 거고 한데, 혹시 뭐 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한테 혹시 그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 도배 이 업종을 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배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쉬워 보이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다니면 우리 도배나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도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좀 그 생각 자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럽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쵸. 가끔 젊은 친구들 보면 이게 쉽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볼 만한 건 아니고 이것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네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젊은 친구들한테 사소한 것조차도 항상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짜 살아남기가 힘든 직업이 이 도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도배에 대해서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참 많이 힘든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좀 다른 분들과 좀 비교를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방식과 그분들과의 방식이 어떤 게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하고 좀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당부를 해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도배 이 업계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변화도 많이 생기고 있고, 혹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카페나 저희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착각했다라고 느낀 게, 시대가 바뀐 게 아니라 저희 도배공예 정원이 카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유튜브나 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그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방송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보고 이 도배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 걸로 생각돼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알기 전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에 제 나름대로 그게 착각이고, 이 시대를 바꾼 게 이 젊은 친구들이
저희가 모르는 저희 그러니까는 뭐 9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기성세대. 예, 기성세대에서는 그 접하지 못했던 이 방송,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카페 활동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성세대로서 이 젊은 후배들한테 미리 이런 자리를 못 만들어주고 이런 무거운 짐을 다 물려주게 돼서 그런 부분은 많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냥 단순히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시대가 바뀐 게 아니라 예. 지금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새로운 컨텐츠들의 등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사용에 젊은 세대들이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 익숙하니까. 그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출이 된 다른 젊은 사람들이 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일하면서 젊은 그 후배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실제로 본 게 아니더라도 뭐 카페나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도 이제 젊은 세대의 도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거나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물론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네네. 나름대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라고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도배공예 전에 카페를 보면서 제가 이 친구를 보고 느낀 게 이제 그 강은우 도배연구소라고 강은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가끔 이게 글을 올려놓은 거 보면 뭐 일하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한다는 게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면 나름대로 저희 도배의 실질적인 발전, 기술 공유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되는 것 같아서 제일 머릿속에 지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건 강은우 친구가 제일 떠오르고요. 또 한 친구는 이제 뭐 프리미엄 도배라고 있는데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친구를 알게 된 건 이 저희 카페에 전에 알게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 사무실을 공사를 하면서 자기 사무실 내에 테스트룸이라고 박스를 만들더라고요. 테스트룸으로 도배 이걸 직접 테스트해보는 그런.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이제 만나긴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나름대로 도배하면서 테스트룸까지 만들어서 연구하고 생각한다는 거 그런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진짜로. 후배이면서 나이도 어리지만 좀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그런 것도 반성하게 되고 또 그래도 저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도배 시장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같이 이제 입문한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게 영상으로도 공유가 되고 저희 카페만 해도 이제 카페에 핸드폰으로 뒤적뒤적 거리면서 봐도 뭐는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시공하고 이런 게 공유가 엄청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그런 걸 보고 진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선배님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몸으로 부딪히면서 자기 사수한테만 배우는 그런 시대에서 도배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하고 좀 비교하면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 처음에 배우실 때는 어떤 과정을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도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원래 저도 처음에 집은 대전이신데 이제 군대 동기가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대하고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여동생이 그 당시에 대동벽지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천 대동벽지 그 지점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오빠들 그 도배 어떠냐고 그 시장이 괜찮다고 네네.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도배를 시작했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소개로. 예. 네. 그 여동생이 자기들이 이제 대동벽지 총판이니까 이제 지업사나 이제 인테리어 가게 거래처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을 이제 많이 소개해주고 한다고 도배만 배워놓으면 이제 뭐 앞길은 자기가 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도배를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처음 도배를 시작할 때 이제 배우면서 1, 2년이면 다 따라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네네.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처음 보니까 1, 2년이면 다 따라잡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풀칠만 4년을 한 것 같아요. 풀칠만 4년. 예, 손풀칠만. 손풀칠 4년이요. 예. 이게 와. 1, 2년이면 따라잡겠다라는 자신감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 아까 여동생 있다고 했잖아요. 대동벽지에. 네. 한 2년, 3년 정도 지나는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오빠도 그만 자기가 이제 지업사나 인테리어 가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와라. 나와서 이제 독립하라.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금 독립해서는 이것저것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또 있었어요. 그냥 안 나가고.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다 습득이 안 된 것 같아서.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독립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차이가 좀 나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도 한 4, 5년 정도 더 이제 있었고, 네네. 그 친구는 저보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2, 3년 먼저 독립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몇 년 뒤에 지나고 보니까 일적인 수준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적인 차이, 이것들이 인테리어 사장 입장에서 누구한테 일을 줄 때 아무나한테나 막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되는 확인되고 검증이 되고 그렇게 일을 주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그 친구하고 이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 나가고 더 버텼던 게, 더 어떻게 보면 밑바닥 생활을 했던 게 네. 시작은 조금 더 늦었겠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당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시작하면서 또 돈에도 많이 민감해요. 그래서 그렇죠. 가끔 보면 뭐 몇 년 되면 기술자 되고 얼마 되면 인건비 얼마 받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경력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년, 2년 되고도 네. 기술자 이상 일을 하면 기술자 일당 줄 수 있는 거고, 5년, 10년 됐어도 실력이 안 되면 기술자 일당은 저는 안 주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친구들은 접근하면서 몇 년 되면 기술자 돼요? 몇 년 하면 일당 얼마큼 받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친구들한테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일을 내 수준을 끌어올리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네. 저는 기술직이잖아요. 경력직이 아니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경력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근무 연수가 차고 어느 정도 경력이 차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봉도 올라가고 호봉도 올라가고 하는 네네네. 것처럼, 근데 저희는 기술직인데 기술이 안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친구니까, 친구 동생이니까 인건비를 이만큼 올려줘야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이니까 내가 기술을 얼마만큼 빨리 습득하느냐에 영향을 두고 노력을 해야지,
경력이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에 따라서 뭐 인건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어쨌든 불러주는 그 오야지 그 사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만큼의 돈을 그 해당 인원에게 줄 거면 그만큼의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에서 뭐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그만큼의 기대를 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경력이 얼만큼이 뭐 물론 경력도 그만큼의 경험이 쌓인 거니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만큼의 일을 해주길 원하는 그런 거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도 너무 그런 경력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기술을 늘려서 늘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게 가끔 친구들 보면 이제 도배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공간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간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를 하라고 하면 가끔 막 짜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우리는 소비자한테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지. 이게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라고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자가 쉽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면 자기가 직접 하지. 우리한테 왜 비싼 돈 주고 우리를 시키냐고. 네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 나오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이면 해야 된다. 네. 단순히 내 몸도 편하고 일도 더 쉽고 하면 좋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 몸이 조금 힘들어도 일이 조금 깔끔하게 나와야 되면 그 방법을 저는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소비자가 우리한테 돈을 지불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값어치를 제공을 해야지. 이게 힘들고 불편하다고 안 한다고 하면 소비자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내 몸도 편하고 일도 깔끔하게 나오면 좋지만 내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이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면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좋게 시장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말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공개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기술도 공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노력을 하면 더 빠르게 기술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솔직히 도배공의 정원을 알기 전에는 전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네네.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많이 시시 감추더라고요. 근데 내가 도배공의 정원을 보고 좀 반했다고 해야 되나? 이건 이 카페 회원들을 보면 자기들의 어떻게 노하우 있잖아요. 네.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막 공개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와, 이 친구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배의 실질적인 품질 자체도 향상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도배사들의 수준 이것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제가 탑카페도 있지만 특히 도배공예 정원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느낀 게 와, 이 젊은 친구들이 좀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그 대단하다는 게 기성세대가 하지 못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그렇죠. 놨다라는 네. 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보다 나이는 어리고 경력은 좀 딸리더라도 앞서가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어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 선배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선배님들도 자신의 기술을 이제 영상까지 찍고 영상에다가 이제 설명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올리면서 그래 뭐 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는 그런 정보 공유를 해주면 또 후배들이
또 어떤 선배님이 이런 거 올려주셔서 그거 보고 참고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품질의 향상도 있고, 정말 긍정적인 이 소통의 장 안에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그래도 우리 이 업계에서도 이런 공간이 생겼구나라는 게 참 만족스럽고 정말 기분 좋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보니까 제가 이제 목포에 보면 이제 도배 그 목포 조영길실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가끔 이제 글 올리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것도 꼭 이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카페가 이제 도배사 카페지만 네. 도배사 카페라고 인해서 뭐 꼭 도배 얘기로만 다 진짜 도배가 돼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가끔 글 올리는 거 보면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걸로 인한 그 친구가 표현했다 싶으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지만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좀 댓글 안 달고 이렇게 우리 문팅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좀 그냥 이렇게 좀 소심하게 내가 이런 걸 써도 될까 하고 하는 친구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이 또 그런 활동하는 거 보면 진짜 서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고 어떻게 누구는 보면 왜 저런 것까지 올려야 돼? 저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런 친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검색만 하던 친구들한테 조금이나 자신감을 주고 나도 글을 한번 써봐야지 나도 한번 올려봐야지 그런 효과를 주지 않나 싶어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좀 이렇게 제가 자꾸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데 존경한다는 게 좀 어린 친구지만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거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처음 쓰는 게 그 용기 있어야지 쓸 수 있거든요. 글 쓰는 거 뭐 별거 아니어도 나 오늘 점심 먹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릴 거여도 그거 안 올려본 사람들 그거 겁나거든요. 이거 올려도 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게 저도 지금도 힘들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편하지. 한번 올리려면 진짜 그게 왜 저런 걸 올려? 그게 저런 거를 아니거든요. 그게 저렇게 하는 거 진짜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싶고 그리고 또 막 그런 것도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시공하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서 나 이제 글 쓰려고 해도 근데 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 나만 다르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면서 또 글 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앞에 말한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렇게 참여를 해주고 공개를 해주니까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그냥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니까 이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참 그렇게 물꼬를 터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런 효과들을 또 이제 모든 도배사들이 그 모든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효과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뭐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조언부터 해서 뭐 이런 소통의 장이 열린 것까지 이런 말씀들 쭉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기성세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과 더 소통이 잘 되고 서로의 교류에 있어서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이제 뭐 혹시 저를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한테도 뭐 이제 꼰대라고 할 수도 있고 기성세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조금 느끼는 건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기성세대 우리 방식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해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배우려고 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제 방법을 고수하는 것보다도 좀 색다르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는 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지?
그걸 같이 상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지금 저희 위 기성세대 분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그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서 아마 그거만 좀 내려놓으면 그거 내려놓고 서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라고 이해하고 하면 좀 더 물 흐르듯이 섞이지 않을까. 굳이 내가 하는 방법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기성세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직도 은연중에 보면 내가 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걸 나는 못 느껴도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은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하는 방법이 최고다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하네?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 같이 좀 내려놓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물 흐르듯이 섞이지 않을까. 내 방법만 너무 고집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업계에서 이 시공하는 방식이 기성세대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기성세대 분들이 나는 이런 방식으로 뭐 10년, 20년, 30년을 시공을 하셨다 보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는 방식의 시공 방법을 보면 또 약간의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재부터 해서 다른 자재를 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쓰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서로 좀 이렇게 그런 걸 내려놓고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런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저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도배는 정해진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 방법이 정답이다. 이 방법은 잘못됐다.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배 똑같은 32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똑같은 실크 벽지로 시공을 해도 네.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 조건에 따라서 방법은 얼마든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 방법을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내 방법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도 한 번은 더 생각해 주고 하다 보면 더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그런 나만의 기준과 틀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고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흡수하기가 편한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나의 방식이 정확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방식이 맞다라고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또 이제 다른 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모두에게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저희가 흔한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도배사의 적은 도배사다. 네네네. 저는 이걸 100%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지금도 웬만한 현장에서는 실리콘이나 본드 잘 안 쓰거든요. 네. 저희가 도배 재시공 들어가서 밑작업 하다 보면 몰딩이나 이런 데 칼질을 해가지고 뜰 때 본드 없이 칼질했을 때 쉽게 떨어지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때 저희가 표현할 때 아싸 그러잖아요. 네네. 누가 해놨는지 그렇죠, 잘 해놨네. 그렇죠. 네. 그런데 가끔 보면 본드실이라든지 실리콘 써놔서 몰딩 필름지하고 막 같이 떨어지는 데가 많아요. 근데 실리콘을 안 쌌다고 해서 벌어지고 실리콘을 쌌다고 해서 안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내가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현장에 와서 저하고 같이 일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직도 몰딩이나 이런 벽 크게 심하지 않은 이상 실리콘이나 본드 잘 안 쓰거든요. 그냥 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많은 친구들 보면 지금 카페에서도 그렇고 보면 목공 본드를 쓴다든지 실리콘 이렇게 물론 그 환경에 맞게는 써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 많이 이렇게 남용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건 좀 많이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성세대와 이제 요즘 배우는 젊은 세대 서로에서 그 현장에 맞는 상황에서 맞게 이제 부자재도 쓰고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은 부자재 사용은 좋지 않다. 그런 선입견을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꼰대라면 뭐 꼰대라고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맞죠. 다 그런 것들도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명확하게 단정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보고 배워야죠. 저도 이제 어디에서는 뭘 쓰고 어떤 부자재를 쓰고 이 선배님은 여기서 이렇게 했던데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경험하고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그렇죠. 이제 예. 내 걸 만드는 예,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지금까지 선배님과 한 그런 저희의 대화가 기성세대와 후배 세대, 선배와 후배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후배들도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인생들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선배님들께서도 후배들의 현재 입장, 후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가 그 이해의 소통의 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또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촬영, 이 만남 이후로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좋은 소통의 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배 혹시 오늘 나와서 이제 촬영하시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아직도 얼떨떨하긴 한데요. 네네. 저는 제가 지금 저희 카페 회원들 중에도 보면 저보다 선배님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네.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좀 제가 정무에 많이 나가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직장인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을 왜 그렇게 환호하는지를 못 느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 도배공예 정원을 만나고 나서 매달 넷째 주 토요일이 저는 저한테 주는 힐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한테 주는 휴식이 아니라 힐링이라고 그날이 저도 나름대로 젊은 친구들 만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서 거기 내가 어울려서 가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카페 회원들 분들 중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나와서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더 많아요. 느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한테 주는 이 한 달에 한 번 주는 힐링이 이 직장 생활이 그렇게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하고 외치고 했던 느낌을 이런 기분이었나라는 걸 저도 지금 요즘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기분을 지금 저희 카페 내 제 선배님들, 제 위에 선배님들도 이런 기분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저 나름대로도 좀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혹시 저희 카페 내 제 선배님들 보고 있으면 그런 선입견 좀 버리고 그냥 많이 참여해 주셔서 어린애들하고 뭔 얘기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어린애가 아니고 오히려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나와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선배님
많이 나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선배님들이 중심을 잡고 기둥이 되어주시면 후배들이 그 기둥에 버티고 있기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배님들. 예. 아니 진짜로 그냥 카페 글만 읽지 마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네네. 진짜 이게 총각 때 데이트하려면 막 심장이 뛰잖아요. 만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네네. 뛰고 그런 감정을 저는 솔직히 느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나한테 힐링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했었잖아요. 저희 네네. 이렇게 도배하시는 분들 중에. 그쵸. 그런데 제가 이 카페를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나한테 나를 위한 휴식 솔직히 저는 그날 일이 들어와도 되도록이면은 피하거든요. 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솔직히 돈으로 따지면 막말로 집에서 지금 알면 안 되지만 그날 돈 안 벌고 거기 갔어? 하지만 그 돈의 값어치의 몇 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을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분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제 선배님들도 좀 느꼈으면 9세대지만 9세대는 아니고 대선배지만 이 후배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네. 나도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가 얘들하고 그쵸. 이런 대화도 되고 그래 이런 기분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매월 하는 그 정모가 그게 정말 소통의 장이거든요.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소통의 장이 그 정모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부르면 지금 또 나와주실 거죠? 아직까지 머릿속에 하얗습니다. 선배님 너무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저도 촬영하는데 너무 편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대선배님이신 특전사 선배님을 모시고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면서 한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후배 세대들끼리만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기성세대이신 선배님들끼리만의 소통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따라서 선배와 후배 화합과 소통,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을 만드는 게 도배공의 종합 카페와 페이퍼링 툴스가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